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입니다. 저는 기후정음이라는 책을 써서 최근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녹색기후 사기의 진실을 알게 된 그 은사님이 사실 박석순 교수님입니다. 제 스승님이고요. 아마 그 박석순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과학의 진리에 함께 뜻을 하는 애제자가 이 김기용 박사님과 저일 겁니다. 애제자로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정말 존경하는 과학자이시자 학계의 정말 양심과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석순 교수님께서는 아주 통찰력 있고 깊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죠. 들어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리 기후 협약 많이들 아시죠? 결국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게 된 이유는 그 이산화탄소 악마화를 통해서 많은 선진 사회에게 분담감을 내게끔 했는데 결국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단 1원도 내지 않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과감하게 1기와 2기 모두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과학적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정도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고 있는데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모두가 다 수증기가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진실은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클까요? 자연스럽게 이 광활한 대자연의 자연적 발생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과학적 팩트를 딱 갖고 이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여기에서 수증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자,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이라고 하는데 수증기를 제외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마치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많은 대중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이아그램으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다이아그램인 겁니다.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수증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적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자, 이산화탄소의 자연적 배출이 훨씬 크다고 했는데 이 다이아그램은 뭐가 더 커요 지금? 인간의 배출이 더 크게 되어 있죠? 이것이 잘못된 다이아그램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해양, 화산으로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식물, 동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다 제외시켰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더 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자연적 배출을 다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연적 배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인간이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적은 양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이아그램을 하나로 넣어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 것이냐? 지난 140년 동안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0.0001%,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극미량의 이산화탄소가 마치 이 대자연을 안 좋게 만드는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면서 악마화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과학을 저 또한 속았었고요. 그 속았던 생활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박석순 대사님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저도 계몽이 되어서 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지구 기온과 기후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수증기와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라인은 태양의 활동량이고요. 검정색 라인은 지구 평균 기온값입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지구 기온과 기후는 태양의 활동량으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해양의 활동, 수증기의 양, 이 구름의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지구 기온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과학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많은 대중들을 속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극곰, 많은 분들이 이제 북극곰이 마치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또한 완전히 거짓입니다. 1950년대 5천 마리 수준에서 지금 현재 3만 5천 마리를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2019년 전후로 통계가 발표되니까 최근에 여러분 북극곰이 삶의 터전 잃으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영상 보이시나요? 거의 없죠. 이제 대중들이 속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나온 어젠다가 바로 이 북극 항로였고 이 북극 빙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아마 오늘 박석순 대사님께서 짧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후정음이라는 책을 내면서 제가 많은 대중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탄소 중립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라는 것을
책을 많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쓴 책이 바로 이 기후정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 작년에 출간되어서 2025년도 베스트셀러로도 이제 선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DM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실의 과학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라는 그런 글을 받을 때 제가 참 큰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녹색 정책을 통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유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럽은 지난 산업 전기료가 4배 폭등했고요. 미국과 한국 대비 3배나 4배 더 비싼 산업 전기료로 인해서 이 경제 시스템이 거의 다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4,400조 청구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과연 유럽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에너지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결국 AI 시대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지구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있는 이 잘못된 과학적 팩트와 잘못된 거짓 과학이 왜 대중들은 어떻게 속은 것이냐, 이 모든 데이터를 조작, 은폐하던 기구가 바로 UN이었습니다. 자, 유엔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잘못 왜곡시키냐면요. 여기 보시면 미국 폭염 일수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1930년대가 가장 더웠죠. 그래프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런데 이 앞단에 있는 그래프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CO2 농도 변화를 편집해서 보여주면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CO2 농도 때문에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편집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던 것이 바로 UN이었습니다. UN IPCC. 자, 그래서 이 UN IPCC의 보고서에 많은 데이터가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데이터를 냈다 해서 비판한 기구가 바로 저가 속해 있는, 그리고 박석순 대사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 클라이밋 인텔리전스, 클린텔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 기후과학 지성인 재단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을 해서 실제로 미국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나 미국에 있는 이산화탄소 연맹, CO2 Coalition이라고 하죠. 이런 기구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이 녹색 기후 사기를 규명한 기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서를 기초로 해서 기후정음은 아주 읽기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거짓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다면, 이제 기후정음 2권이 곧 발간이 또 되거든요. 이 기후정음 2권에서는 이 UN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왜곡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폭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특히 많은 대중분들이 관심이 있게끔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제 클린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린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박석순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클린텔은 세계 40개국의 약 2,000명의 기후 전문가가 한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 회장님은 바슬라프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이세요. 자, 이분이 대통령 10년 동안 하셨는데 공산 시대를 척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분이고, 이분께서 지금 현재 클린텔 본부의 회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분의 대사님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존 클라우저 박사님. 자, 이분께서 양자 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셨거든요. 2022년도에. 2023년도에 그래서 어디에서 초청이 됐냐면 퀀텀 코리아에서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퀀텀 코리아 와서 기조 연설을 하십니다. 양자 역학으로 물리학상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오셔서 12분 정도 기조 연설에서 정치인들 잘못된 과학 정보 만들어내서 기후과학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규탄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매스컴들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오시니까 대형 언론사들 다 왔었거든요. 근데 일제히 이 보도를 멈췄습니다. 네, 과학계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분께서 지금 박석순 대사님과도 지난 세계 총회에 가서도 조우를 하셨고 거기에서 다양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분이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 초기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패트릭 무어 박사님. 지금의 그린피스는 완전히 중국 자본에 넘어가서 잘못된 정책만 일삼는 거짓된 재단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규탄하고 계시는 이 패트릭 무어 박사님. 그리고 MIT 공대의 세계적인 기후 석학이신 리처드 린첸 교수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강의해 주실 박석순 교수님이십니다. 박석순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당연히 유일하고요. 그래서 대사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한 국가에서 본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박석순 대사님을 모시고 클린텔 코리아를 창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립 선언문도 발표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녹색 기후 사기를 규탄하는 정책 기조에 우리는 완전히 공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라는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세계 기후 총회가 열렸었고요. 여기에 현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재계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와서 녹색 기후 사기를 앞으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박석순 대사님 함께 하셨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부 장관 리젤딘 장관, 그 다음에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재계 인사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린텔 공동 창립자이신 마르셀 크롱님, 그 다음에 윌리엄 하퍼 미국 프린스턴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중국이 배후에 있는 이 녹색 기후 사기를 종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젠다에 대한 문제점과 규명을 통해서 미국 행정부가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됐다는 내용 1월 달에 뉴스 보셨죠? 여기에 대부분이 사실은 기후 어젠다를 중점적으로 맞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UN IPCC 당연하고요. 아이레나라고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그 다음에 UNEP, UNDP, 유네스코, 그 다음에 WHO, 헤비타트, FAO, WMO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유엔 기구를 전부 다 미국이 탈퇴하면서 지금 유엔이 조만간 파산 위기까지 왔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큰 국제적인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이런 굵직굵직한 기구 탈퇴와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송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녹색 기후기금입니다. 이 녹색 기후기금까지 탈퇴하면서 거짓 과학의 이념을 담합한 명분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유엔이라고 하는 녹색 소구를 쳤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후기금이라고 하는 돈의 흐름을 관장하는 이 세 가지를 미국 행정부가 다 탈퇴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만 언론사들이 침묵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께서 잘 모르십니다. 그런 대중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저희 클린텍 코리아가 하고 있고요. 또 박석순 대사님께서 지난 7, 8년간 쭉 해오셨던 그런 그 진실된 말씀에 저 또한 함께 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와 그 클린텔 소개와 기본적인 이 프롤로그 인사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석순 대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